안녕하십니까. 센트럴 흉부외과 원장 김수진 인사 올립니다. 오늘은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 경화치료를 또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. 이 하지정맥류는 이제 겉으로 튀어나온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걸 튀어나오게 하는 안에 원인정맥이 더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원인정맥을 뭐 레이저나 뭐 고주파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뭐 베나실이나 클라리베인 같은 걸 써서 이제 그걸 막아주는 거예요. 예. 그럼 막아주면은 그 원인으로 있는 그 혹 같은 류라는 게 이제 한자로 혹이라는 뜻이거든요. 그게 점점 작아집니다. 근데 이제 경화 치료를 또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작아지는 게 한계가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원인정맥이라 칩시다. 그럼 이제 원인정맥에는 가지가 많거든요. 뭐 최소한 하나 이상은 있고 뭐 많을 때는 뭐 9개, 10개도 있는데 이게 이제 무릎이라고 칩시다. 그럼 이게 이제 겉으로 이렇게 드러나가 블룩블룩 튀어나온 게 이제 하지정맥류인데 이게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안 튀어나올 수도 있고 안에 역류만 있을 수도 있거든요. 그럼 이제 수술은 요거만 막아주는 거예요. 그럼 이제 물론 이제 사실은 뭐 하루만 지나도 이게 이제 반 이상 줄어드는 경험을 많이 했는데 그렇지만 이게 100%다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. 근데 이런 걸 방치하면은 뭐 모양적으로도 문제가 되겠지만은 요 안에 이제 노폐물이 차 있는 정맥피가 정체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계속 증상이 남아 있을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를 처리해 주기 위해서 이제 밖에서 경화 치료로 마무리해 주는 겁니다. 그러면 안에 이것도 이제 경화 치료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? 물론 이제 일부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기도 해요.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이 부위가 이제 사타구니 부위입니다. 다리를 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, 이제. 이게 이제 배꼽이고, 이제 이 부분이 사타구니 부위입니다.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밑에 있는 큰 심부정맥과 만나게 되는 거예요. 심부정맥은 심장과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만약에 경화제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막히면 큰일 납니다. 뭐 그때는 다리가 퉁퉁 붓고, 뭐 심지어는 뭐 심한 경우에는 다리를 절단하기가 또 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거든요. 심부정맥 혈전증은. 근데 레이저 같은 경우는 우리가 딱 요 만나는 부위 2cm 밑에까지 딱 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? 그 불빛이 보이기 때문에. 근데 이 경화제라는 것은 이 안에 들어가기가 쉬워요. 아무리 막더라도. 이 액체로 흘러 들어가는 걸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?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주 고농도 한 3% 정도 이렇게 써가지고 그게 STS라 해가지고 이제 소디움 테트라데실 뭐 이렇게 뭐 이런 게 그 약자로 STS인데 이 경화제의 성분이에요. 그래서 이걸 이제 저희 병원은 0.1%를 씁니다. 근데 이제 교과서에는 0.3%를 쓰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0.1%를 써서 이제 거품을 만들어서 쓰면은 충분히 이런 겉에 있는 혈관에 충분히 막히더라고요. 제가 이제 옛날에 학회에서도 한번 발표했는데 근데 유럽에서는 이걸 무려 3%를 쓰는 거예요. 예. 여러분들 이제 클라리베인이라는 수술 방법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이 기계로 이 원인 정맥을 판막을 기계 손상을 시킨 다음 마지막에 이제 1%의 경화제를 넣는 그런 수술이거든요. 제가 이걸 해봤는데 이 1%만 써도 바로 이렇게 그 피부 표면에 수포가 생기는 거예요. 수포가. 보세요. 이게 이 STS라는 게 굉장히 이 혈관 내벽에 염증을 유발시켜 가지고 혈관을 굳게 한 다음에 서서히 흡수하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치료인데 가능하면은 0.1% 최소한으로 쓰는 게 좋아요. 제가 실험적으로 0.09%까지 썼는데 써봤는데 이걸 해보려고 뭐 써본 건 아니고 실험을 해봤는데 0.1%가 내려가면 아예 거품 형성이 안 돼요. 폼 테라피라는데 이 거품이 왜 중요하냐면은 그냥 일반 농도로 하는 것보다 거품을 하면은 미세하게 해가지고 표면적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. 그래서 이 저농도로도 할 수 있는데 0.1% 밑으로 하면은 거품 자체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거품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니까 접촉이 안 될 거잖아요. 거품이 안 만드는 상태에서 농도가 0.1% 되면 이건 절대 이 안에 혈관이 막히지 않습니다. 그건 제가 다 이렇게 일단 실험을 해본 결과죠. 그래서 0.1%가
제일 이상적인 농도라고 저는 생각해요. 근데 아직까지 교과서에는 0.3%가 되어 있으니까 이건 아직 좀 교과서를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1%를 쓰는 클라리베인이나 또 특히 3%를 쓰는 이런 거는 굉장히 저는 위험하다고 생각해요. 사람이 하다 보면은 뭐 실수할 수 있는 거예요. 하다 보면 이렇게 셉니다. 그럼 바로 이거는 피부 괴사 또 뭐 큰일 날 수가 있죠. 뭐 이게 0.1%는 워낙에 농도가 최소한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설사 샌다 해도 그런 일이 없어요. 물론 뭐 레이저 수술도 이렇게 밖으로 나갈 수 있지만 레이저 수술은 밖에 이렇게 나간다 하더라도 이런 피부 괴사가 오지는 않아요. 물론 근데 뭐 아주 미숙한 초보자가 굉장히 세게 하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뭐 그 외에는 이런 치명적인 결과는 거의 없죠. 뭐 하긴 뭐 따지면은 뭐 끝이 없죠. 뭐 이거를 모르고 뭐 동맥에 넣어가지면 뭐 그건 큰일 날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논외의 이야기고. 그래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지정맥류 수술 후에도 이런 가지 치료를 위해서 이 경화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.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있는데 분명히 하지정맥류의 증상이 있고 혈관도 많이 보이는데 이 원인 정맥에 역류가 안 보이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 또 이 표면에 있는 걸 주사 경화 치료를 하면은 또 100명 중에 85명 정도의 확률로 좋아지는 거예요. 이게 이제 역류 외에도 표면에 있는 혈관도 지금 있는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거예요. 그 이유는 이 표면 정맥에 이렇게 쭉 보면은 그거 한번 사진 찾아서 한번 올려주세요. 뭐 경화 치료하는 거는 몇 번 많이 그래도 한 번만 더 올려주시고 이 표면 정맥에 노폐물이 차 있는 정맥피가 쭉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존스 홉킨스에서 그 논문이 난 이유가 원래 그 피부과 선생님이 쓴 논문인데 이제 그걸 원래 이제 미용 목적으로 치료를 한 거예요. 근데 나중에 보니까 나중에 이제 미용만이 문제가 있고 그분들이 나 사실은 다리가 굉장히 무거웠었고 피부과 선생님이니까 이제 피부 이야기만 한 거예요. 근데 나중에 다시 리뷰를 해보니까 다리에 쥐도 많이 나고 무겁고 아프고 했는데 그걸 하니까 싹 좋아졌다. 그래서 그게 착안해가지고 그 피부과 선생님이 논문을 쓴 겁니다. 그 논문에 기초해서 제가 또 그렇게 치료를 해보니까 실제로 또 그와 비슷한 확률로 좋아졌고요. 그래서 계속 그렇게 논문이 필요한 거고 서로 간에 학문 간의 교류가 필요한 겁니다.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한 두 가지 현상으로 정맥류 수술 후에도 경화 치료를 하는 필요가 거기에서 있는 거죠. 그래서 정맥류 수술 플러스 경화 치료를 같이 해야 치료 효과가 더 한층 높아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